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축구에는 아쉬운 패배가 있고 또 예견된 몰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예견된 몰락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무려 6회 연속입니다.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대국,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축구는 또다시 세계 축구의 가장 큰 축제, 그 문턱에서 좌절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본선 진출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 아시아에 주어진 티켓이 8.5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기회라고 불렸죠. 중국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번에야말로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결과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대체 그들의 축구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막대한 투자와 귀화 선수 정책은 왜 또다시 물거품이 되었을까요? 단순히 운이 나빴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골마 터진 걸까요? 오늘 저 김준석이 이 거대한 비극의 껍질을 한 겹 한 겹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모든 분노에는 컵을 넘치게 하는 마지막 물 한 방울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중국 축구의 분노를 폭발시킨 그 물 한 방울은 바로 지난 6월 5일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원정 경기에서의 0-1 패배였습니다. 이 패배는 단순히 승점 3점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마저 완전히, 그리고 공식적으로 끊어버린 패배였습니다. 최종전 결과와 상관없이 4위권 진입이 불가능해졌죠. 그것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어쩌면 자신들이 한 수 아래라고 여겼을지 모를 인도네시아에게 발목을 잡힌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의 나약함을 만천해 공표한 일종의 확인 사살과도 같았습니다. 저 붉은 유니폼을 보십시오. 패배한 전사의 아쉬움이 아닌 이미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인 자의 공허함만이 느껴집니다. 저 무기력한 발걸음이 중국 축구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충격적인 패배가 앞으로 우리가 목격하게 될 거대한 책임 공방과 내부 분열, 그 혼돈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총체적 난국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한두 명의 선수 혹은 감독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시스템 전체가 이미 썩어 문드러진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씩 아주 날카롭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배의 선장 브랑코 이방코비치 감독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축구협회가 그와 계약할 당시 내걸었던 유임의 전제 조건이 바로 팀을 월드컵 4차 예선으로 이끄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참한 실패입니다. 13경기를 치러 3승 2무 8패, 승률이 2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건 중국 대표팀 역사상 가장 낮은 승률을 기록한 감독 중 한 명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숫자죠. 그의 전술은 현지 언론으로부터 너무 구식이다, 융통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문제점을 보고 있는데도 그는 전술 대형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플랜 A가 통하지 않아도 고집스럽게 밀어붙일 뿐 플랜 B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기 중 선수 교체 타이밍은 또 어떻고요? 너무나 느린 반응으로 흐름을 바꿀 골든타임을 번번이 놓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애초에 중국 축구협회는 왜 그를 선임했을까요? 당초 70세 미만의 젊은 감독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째서 결국 70세가 넘은 현대 축구의 빠른 템포와 압박 전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외국인 감독을 데려왔을까요? 이 지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건 단순히 감독 한 명의 실패가 아니라 감독을 선임한 중국 축구협회의 판단력과 행정 능력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선장이 흔들리니 책임질 희생양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은 어김없이 귀화 선수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의 선봉에 선 인물이 다름 아닌 중국 축구의 레전드 판즈이라는 점이 더욱 뼈아픕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전 패배 이후 세르지뉴의 경기력은 팀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연봉 1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3억 원을 받는 선수입니다. 판즈이는 이 돈이 완벽한 낭비였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보여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 엄청난 돈을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판즈이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중국 축구의 더 깊고 심각한 병폐를 드러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르지뉴만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중국 국내 선수들의 수준 역시 너무 낮았다. 바로 이겁니다. 결국 귀화 선수 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전력을 보강해 줄 수는 있어도 뿌리부터 튼튼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죠. 중국 축구는 유소년 시스템을 키우고 자국 리그의 경쟁력을 높이는 어려운 길 대신
돈으로 실력을 사는 쉬운 길,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름길의 끝에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나약한 민낯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귀화 선수라는 거울을 통해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근본적인 실력 부족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충칭 공항으로 귀국한 선수들을 맞이한 것은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팬들의 싸늘하고 날선,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대표팀을 해체하라. 여러분 들리십니까? 감독은 나가라.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건 더 이상 전술이나 경기력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의 외침이자 찢어질 듯한 배신감의 표출입니다. 선수들과 팬들을 이어주던 신뢰라는 끈이 바로 이 순간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모든 문제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바로 그 진앙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열렬하게 당신을 응원하던 이들이 등을 돌릴 때 그때가 바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신호이자 진정으로 바닥에 도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붕괴는 당연하게도 여러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기회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2026년 월드컵은 역사상 가장 문이 넓은 월드컵입니다. 본선 진출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아시아 대륙에 무려 8.5장의 티켓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티켓 몇 장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아시아의 중위권 팀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수십 년 만에 찾아온 황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당연히 중국 팬들은 이번에야말로 월드컵 본선의 한을 풀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기대감은 하늘을 찔렀죠. 하지만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문이 이렇게나 활짝 열려 있었는데도 실패했다는 이 냉정한 현실은 그들이 단순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급변하는 아시아 축구의 흐름 속에서 명백히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쉽다는 변명조차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폭풍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바로 방향키를 잃은 리더십의 대혼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반코비치 감독은 계약상의 유임 조건, 즉 4차 예선 진출이라는 최소한의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즉각 경질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중국 축구협회는 팬들과 언론의 거센 경질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가 당분간 감독직을 유지하며 오는 7월에 열리는 동아시안컵까지 팀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실패한 감독에게 왜 또 기회를 주는 걸까요? 명백한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중국 축구협회 스스로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 리더십의 부재가 중국 축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봅시다. 지금 중국 축구라는 거대한 그림이 어떤 모습인지 제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 전술과 융통성 없는 용병수를 고집하는 부적합한 감독의 리더십. 둘째, 수십억 원의 연봉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방향을 잃은 투자와 실패한 귀화 정책. 셋째, 국가대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수준의 자국 선수층. 넷째, 승리에 대한 갈망과 투지를 찾아볼 수 없는 무기력한 정신력. 그리고 다섯째, 선수들을 향한 팬들의 믿음이 완전히 등 돌리고 산산조각 나버린 신뢰의 붕괴.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뿌리부터 골마 터진 시스템이 만들어낸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돈으로는 투지를 살 수 없습니다. 귀화 선수만으로는 약한 기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축구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이 거대한 혼돈을 보고 있자니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구는 단순히 슈퍼스타 한두 명이나 천문학적인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꺾이지 않는 노력, 미래를 내다보는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 공 하나하나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헌신적인 투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대표팀과 팬들을 잇는 신성하고 끈끈한 유대감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1초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그 정신. 그것이야말로 축구의 가장 위대한 가치이며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늘 저희는 중국 축구의 민낯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 김준석의 풋볼 토크 채널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